해주세요. 자, 만렙 AM이고 페이지는 여기가 106쪽입니다. 프린트 볼게요. 일단 방학 때 이 책을 저희가 해본 적이 있으니까 제가 이 책을 다시 뽑아낸 이유가 말했지만 아예 새로운 책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새롭다고 느끼실까봐 일부러 같은 책 뽑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 제목이 뭐냐면 7번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제가 뭐 그 당시에 그런 말 했을 거야. 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잖아. 혹시 여러분 선거했나요? 뭐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저 생일에 들었어요. 아, 그럼 차이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선거할 때 이제 막 여론조사라는 걸 해요. TV 보면 막몇 프로 나오잖아. 그게 이제 이런 건데 말했지만 이 통계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조작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이 통계라는 것도. 어쨌든 자, 이번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몇 가지 이제 용어 설명이 좀 나옵니다. 몇 가지 용어 오랜만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는 뭐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 한번 간단히 보자면 위에 보시면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표본이라는 게 있죠. 사실 얘도 원래는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혹은 뭐 짧게 줄여 표본이라 부르는데 그럼 이게 뭔지 아시죠? 자, 오랜만에 모집단은요 어쩌면 여기 써있죠. 어미 모자 써가지고 보통 그냥 전체를 말해요. 모집단은 우리가 조사할 전체를 말해요. 근데 표본은요, 표본 집단은 그 중에서 뽑은, 모집단에서 뽑은 어떤 일부분을 말해요. 자, 오른쪽에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자, 모집단이란 게 이렇게 있으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를 뽑아서 표본 집단, 표본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자, 위에 있는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수조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밑에 있는 표본조사는 뭐 말 그대로 이 표본 집단을 조사하는 조사가 표본조사예요. 그리고 자, 저희가 밑에 보시면 앞으로 많이 쓸 용어인데 여기 보시면 표본의 크기라고 보이세요? 표본의 크기란 말 좀 느낌 이상한데 표본 몇 개 뽑았는지 뽑을 거니까 몇 개 뽑았는지가 표본의 크기라 부를 거고 앞으로 저희가 영어 약자로 보통 뭐 n이라고 많이 쓰죠. n이라고 많이 쓰고 n개 n 자 그렇고 자, 어쨌든 자, 임의 추출이란 말은 너네가 이제 뽑을 때 임의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치면 랜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우리가 그 뽑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말한 적 있잖아.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정말 무작위로 어쩌면 무작위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작위 좋아요. 랜덤 좀 쉬운 말로 무작위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원칙이야. 당연히 무작위로 뽑아야 돼요. 그거를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자료는 가치가 없어지게 돼요. 내 생각을 빼고. 자 어쨌든 임의 추출이다. 그래서 써있지만 모집단에서 같은 확률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다 골고루 하는 방식이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긴 또 두 가지가 있어. 자 밑에 보시면 보건 추출이라는 게 있고 비보건 추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 전 시험 범위에서 혹시 조건부 확률의 그 문제 기억나? 우리가 상자에서 공 두 개를 꺼낼 건데 꺼낸 거를 다시 넣는 게 있고 다시 안 넣는 게 있죠. 그게 어려운 말로 복원한다. 보시면 다시 되돌려 놓는 게 복원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넣는 거. 그리고 비복원은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 거. 다시 안 넣는 게 비복원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통은 복원 추출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생각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볼게요. 그냥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조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전수랑 표본. 그럼 뭐가 사실 그 좋고 나쁘냐로 말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수를 꼭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시간과 비용, 보통 시간과 비용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전수죠.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표본을 뽑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중에서 누구는 전수를 해야 되는지, 누구는 표본 조사도 괜찮은지를 한번 골라보시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골라보셨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자, 가은아, 여기 5개 중에서 전수를 해야 되는 건 몇 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전수는요, 맞습니다. 1번과 3번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총 인구조사라고 불렀는데 몇 명만 골라면 100명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시간과 비용 많이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밑에 있는 징병검사,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 이 말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징병검사를 몇 명만 한다. 난리가 나겠죠. 이런 것들은 전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나머지 것들이 뭐냐면 2번, 4번, 5번은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전수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얘네들은 사실 전수를 굳이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 건전지의 수명주사들들 우리나라 건전지를 다 꺼내보실 거예요. 집집마다 있는 거 말이 안 돼. 보통 이런 경우 실제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나면 그 중에서 임의로 뽑아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해봤지만 이 정도일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4번 의약품의 임상시험도 너네가 가끔 이거 인터넷에 글도 올라와요. 이 새로 만든 의약품 임상시험 해볼 사람 뽑는다고. 물론 돈 주고 합니다. 돈을 줘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지 않잖아. 뭐 한 100명 해보고 문제가 없던데요? 혹은 한두 명 빼고 문제 없던데 그러면 이제 그게 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다시 밑에 있는 선거사전 여론조사도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야. 가끔 전화 오잖아요. 이제 무작위로 전화 와서 누구 보세요 물어보잖아. 이것도 표본이다. 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시험에는 이번 시험에는 못 나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저런 거 알아볼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6번, 7번, 8번 풀어볼게요. 사실 이제 이 세 문제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고 저기 1단원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복원이란 말, 비복원이란 말을 좀 이해해보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시험 대비할 때 이 표현을 안 썼지만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 다시 안 넣는 경우가 있어. 그게 앞으로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잘 보시고 경우의 수를 해보세요. 이 정도는 쉬우니까 4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 게임은 여기가 아니긴 해요.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날 건데 본 게임은 다음 장부터 해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면 표본 집단의 데이터가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모집단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관계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주입식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다른 책에서 막 좀 길게 설명해서 오늘은 그냥 주입식으로 해서 외울 겁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세 문제. 자, 위에 있는 6번 문제 하나 씹어 보여드릴까요? 자, 읽어보시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임의로 카드를 꺼낼 건데 6번 문제. 복원 추출로, 즉 이 말은 뭐다? 꺼낸 걸 보고 다시 넣을 겁니다. 한 장씩 2번 꺼내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 말은요, 한 장씩 2번 꺼내는 거니까 한 개 나오고 한 개 나올 거 아니야. 자,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7가지인데 그 다음은 몇 가지일까? 우주야. 응? 또 7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복원 추출은 하나가 줄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자 8번 먼저 할까? 똑같은 문제로 보이는데 여기만 딱 바뀌었거든요. 자, 이 경우는 가나 첫 번째는 몇 가지야? 7가지. 두 번째는? 이렇게 바뀌는 뭐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7번은 복원인데 카드를 한 장씩 3번이니까 777 해서 계산을 하시면요. 써드릴까요? 이거 49, 이거 343,
요거는 7, 6에 42.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장 가볼게요. 이번 페이지는 용어 설명이고, 다음 장에는 이제 위에 보시면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모집단이 있고 표모집단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자, 당연히 이제 모집단에는, 그러니까 모집단에도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집단에도 분산이 있고 당연히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떻게?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이제 쓰면 이제 모집단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럼 당연히 표본을 크기가 n짜리 총 n개를 뽑으면 걔네들 안에도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걔네들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를 건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외우실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거의 암묵적으로 이렇게 쓸 건데, 자, 외우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호 보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 기호가 좀 익숙하잖아. 평균을 m이라고 쓰고 표준 편차 시그마. 자, 앞으로 여기 파트는요, 암묵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모집단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외울게요. 자, 앞으로 m이라고 쓸 때는요, 저게 이제 암묵적으로 모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집단 거. 다시 앞으로 시그마라고 쓰면 여기서는 모표준 편차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얘네들 보이세요? 얘네들은 뒤에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표본 평균은요, x 위에다가 바코드한테 이렇게 바를 쓰면 저게 이제 평균이다. 표본 평균. 다시 여기에 있는 표본 표준 편차는 위에서는 시그마, 밑에서는 s라고 쓸 거예요. 이거 약간 거의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가끔 이제 뭐 교과서라든 그런 데서는 이런 것도 구하게 시키긴 하는데 이 책에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인데 하나 체크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이 책에는 없거든요. 저희 방학 때 다른 책에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으로 진도를 나갔어요. 거기도 깔끔하긴 해요. 오늘 준비한 게 없으니까 얘 여기 분산 구할 때 원래는 나누기 n이거든요. 원래 n개는 나누기 n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물어본다고 하시면 여기는 m 빼기 1을 나눕니다. 저게 뭐냐면 오른쪽에 써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나눴을 때가 뭐냐면 모분산이랑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이유예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저렇게 나눠줘야지 위에 있는 모분산이랑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보시면서 한번 좀 시범 보여드리고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한번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밑에 보시면 9번. 저는 9번에다가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 10번 풀어볼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추출의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푸는 스토리 말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모집단 1, 4, 5 3개 있는 거 보이세요? 1, 4, 5.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뽑았다라는 거야. 임의로 자, 복원 추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가은아, 자,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거든. 예를 들어 어떻게 뽑을 수 있니? 말하자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예를 들어 1, 3 이렇게 두 개 뽑았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말하자면 1, 5 또 뭐 3,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도 있죠, 여러분들? 자, 1, 1도 가능해요. 복원 추출이다. 그리고 3, 3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5, 5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1, 3이 있지만 이번 문제는 3, 1도 따로 체크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1, 3과 3이 다른 거 아시죠? 처음에 1 뽑고 그 다음 3이랑 그 다음 3 뽑고 1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5, 1 그리고 5, 3까지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9가지 경우의 수, 앞장에서 경우의 수 구해봤잖아요. 3 곱하기 3, 9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위에 이것이 뭐가 필요하다? 표본 평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 가지고 평균 다 구해보는 거예요. 자, 평균 구하시면 암산할까요? 2, 3, 4. 요게 지금 x 맙니다. 1, 3, 5, 2, 3, 4, 5. 이거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x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똑같이 할 겁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여기 쭉 보시면요. 자, 1도 있네요. 자, 2도 있네요. 3도 있네요. 4도 있네요. 자, 밑에다가 이제 이 x바의 확률도 구해볼까요? 자, 전체는 9가지 중에서 1 나오는 거 하나 있죠. 자, 그리고 9개 중에 2 나오는 거 2개 있고요. 자, 9개 중에 3 나오는 거 3개 있고요. 마지막에 9개 중에 4 나오는 거 하나, 둘, 2개 있네요. 총, 잠깐만, 하나 부족하지? 4, 2개, 2, 2개, 3, 하나, 뭐야? 3. 맞나? 하나가 없는데 하나 어디지? 하나는 1, 잠깐만요. 2, 하나, 둘, 3, 하나, 둘, 셋, 4, 5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만드세요.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지. 오른쪽에 10번 풀어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지금 뭘 요구하는지. 모집단에서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하겠다는 거예요. 자, 복원 추출 뜻이 뭐라고? 한 개씩 2번 뽑을 건데 다시 넣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경우의 수는 구해봤었고, 즉 이론상 3 곱하기 3, 총 9가지 조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쭉 나열해 보신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걸로 확률 분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방학 때는 이 말 한 적이 있어. 사실 이거 한 개 한 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 쟤네들은 원래 모집단 평균과 달라요. 의미가 없는데 얘네들의 분포에서 하나 의미가 생기는 게 있다가 포인트거든요. 이 문제. 10번 문제 푸신 제가 거기서 한번 좀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장 외울 결론을 바로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페이지가 그 결론을 말하기 전에 한번 너네가 실제로 해봐라 그런 페이지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또?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 모집단이 1, 2 딱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 현실에서는 모집단이 2개면 그냥 쟤를 조사하면 됩니다. 굳이 이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 연습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을 한다고 치면 이론상으로 우주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지 일단은? 우리 앞
앞장 문제죠. 자, 2 곱하기 2. 촉 이론상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 아세요? 그 4가지 한번 실제로 나열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지. 나열해 보시면 여기 쓸게요. 1,1 그리고 1,2 그리고 2,1 그리고 2,2까지 총 4가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 뭘 구해봐라? 얘네들 가지고 평균 구해보라는 거야. 여기서 구한 평균이 뭐냐면 표본 평균입니다. 아시겠죠? 구해보시면 이 자리에 1 쓰면 되고 이 자리는 2분의 3, 이 자리는 2분의 3, 이 자리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뭘 구해봐라? 이제 확률 분포 표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자, 위에다가는 x바, 여기 나온 표본 평균들로 만든 분포인 거예요. 위에 써볼까? 1, 2분의 3, 2가 되고요. 자, 가은아, 밑에다가 확률 쓸게요. 자, 얘 확률 얼마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자, 이렇게 우주 나왔어?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어갈게요. 다음 장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자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집단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가 이런 문제 푸는 동안 빠르게 뭐 해봤냐면 제가 이런 문제 푸는 동안 빠르게 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실제로 구해봤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2개 해명을 얘를 하는 얘기야. 굳이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 구해봤더니 제가 구해본 결과물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봐봐. 저보세요. 표본 뽑은 거 한 개 한 개는 자 원래 평균이 2분의 3이 나와야 되거든. 얘는요 1 보면 1 나오죠. 물론 얘네들은 똑같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 2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한 개 한 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표본 뽑은 거의 평균들을 가지고 이 표를 만들어 봤더니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가 다음 장 결론이고 그걸 외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하나 시켜볼 게 있어요. 다들 표 그리신 거죠? 자, 우리 이상 확률 했을 때 표 가지고 평균과 분산 구할 줄 아시죠? 우주도 구해봐. 한번 경험해 볼게요. 거기서 저 위에 있는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이랑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이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 관계가 다음 장 결론이고 그게 사실상 거의 이 남은 내용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다시 제가 실판에 모평균과 모분산 구해놨고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는 이 친구의 자, 발음이 좀 이상한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한번 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구하는 거는 앞의 내용이야. 표 가지고 부분. 그리고 오랜만에 저거 둘 사이에 관계 한번 보세요. 관계가 있습니다. 초면 될까요? 자, 한번 구해보시면요. 자, 이 표본 평균의 평균, 혹시 이거 우주야 얼마나 아세요? 다들 이거 나오셨나요? 2분의 3.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분산과는 공식 다들 안 까먹었죠? 자,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구하고 제곱 빼시는 게 분산과는 공식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구해보시면 가은아 혹시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부터 요 사이의 관계를 보시고 그 관계를 외우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각각은 의미가 없었는데
얘네들의 분포 표를 그려갖고 얘네들로 평균 분산 구해봤더니 어떤 관계가 있다? 첫 번째 관계. 위에 보시면 제가 구한 모평균이라 여기 보시면 x바의 평균이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첫 번째 관계는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구나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밑에 있는 모분산이 원래 4분의 1이었거든. 얘는 8분의 1인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8분의 1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오른쪽에 필기하자면 위에 있는 모분산에다가 뭐를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를 나눈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외울 부분인데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분산에다가 크기를 나눈 거랑 실제로 똑같죠. 그래서 이 관계를 외우자가 다음 장 내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뭘 했는지를 한 흐름으로 쭉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장 보자. 이제 오늘의 메인 DC가 나옵니다. 자, 위에 보시면요. 여기 페이지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학이라고 뭐 대학교 때 가보시면 그런 과목도 있어요. 통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통계가 엄청 많잖아. 너네 시험 끝나면 너네 통계가 나와요. 밤마다 뭐 평균마다 나오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번 내용은 위에 써 있네요. 어떤 내용? 자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자 뭘 크기가 n짜리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어쩌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방금처럼 평균을 외우는 거예요. 말이 재밌어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 거야. 여기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인 거고 그리고 자, 이 부분 이 관계를 암기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자, 맨 앞에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다시 가운데 있는 x바의 분산은요. 자, 분 모자리에 뭐를 나누면 된다? 위에 있는 크기를 나누시면 이제 x바의 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운 거니까 뭐 따로 외우셔도 되고 혹은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 관계 한번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12번 같은 문제가 이제 물론 아직 본게임 전이긴 한데 이제 준비 운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빈칸 채워 보시겠어요? 제가 원래 빈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채웁시다. 자, 앞으로 제가 또 여기서 좋아하는 필기가 하나 있는데 그 필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앞으로 저는 여기 파트 풀 때 이제 좀 이렇게 필기하는 편이거든요. 자, 한번 필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와 있다? 모집단이 나와 있어요. 보통 저는 모집단을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자, 모집단이 따른다. 이제 뭐가 나와 있죠? 모평균, 보통 소문자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나와 있고요. 그럼 자, 시그마 제곱은 36이겠죠?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 크기가 n. 여기서 이제 뭐를 뽑은 거야? 자, 크기란 말은 n개를 뽑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말 없으면 복원 추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2번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요 n자리가 나와주는 거예요. n자리가 9일 때, n자리가 36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x바를 만들 건데 자, 이 x바를 밑에 쓰겠습니다. 그럼 이 x바는 뭘 따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x바는요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다시 vx바는요 뭐랑 똑같다고? 위에 있는 분산에다가 나누기 n 자, 크기를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필기할 겁니다. 모집단 위에 쓰고 크기 쓰고 이런 식으로 필기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15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해요.
이 표본 집단에 관한 설명인지를 먼저 구분부터 해야 돼. 근데 보통은 그 뽑기 전에는 모집단이라 보시면 되고 뽑은 다음부터는 표본 집단이라 보시면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15번입니다. 자, 얘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요게 이제 모집단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 위에 보시면 크기가 얼마인지 크기가 25인 요게 이제 말하자면 n인 거죠, n. 자, 요렇게 표 뽑았고 마지막에 묻는 게 이 친구의 평균 분산 이거 구해라. 바로 갈까요? 자, 우주야, 자, xy의 평균 얼마죠? 그리고 xy의 분산은요? 그쵸? 나누기 25 하면 1 나오죠? 그리고 변형 편차는 루트 11 나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실 이번 페이지는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 상식을 말할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모집단이 정규를 따르면 가은아 이 친구도 뭐를 따르는 줄 아세요? 사실 원래 정규를 따른다를 또 기억을 하는 게 바로 다음에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이 다음 장은 이런 식의 이제 표를 주고 방금 했던 걸 똑같이 해봐라. 자, 그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표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에 관한 표인데 위에서 묻는 거는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이거든요. 크기가 9개. 이 경우는 이제 모집단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40초. 기억내야지. 오늘따라 뭔가 약간 텐션이 떨어지네. 근데 마지막 파트가 좀 재미가 일단 없어요. 약간 외울 것도 많고. 여기서 만약에 더 자세한 궁금하시면 여러분 대학교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말했지만 양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마냥 좋을까요? 그러니까 양이 줄었단 말은 그만큼 이제 설명이 가끔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집단이 나와 있고 이제 이걸 통해서 x바의 우리가 앞에서는 표도 한번 그려봤었는데 얘는 이제 그러긴 쉽지가 않을 거야. 크기가 9개짜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이제 방금 외운 저 아이디어 이용해서 그러니까 모집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한 적 있을걸? 사실 현실성은 없어. 우리가 표본을 뽑는 이유는 모집단을 알려고 하는 건데 약간 이런 문제는 모집단을 안다는 가정하에 푸는 거라 의미는 없긴 해요. 현실에서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건 다음 시간 내용이야. 거꾸로. 표본 걸 두고 모집단 추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월요일 날. 자, 먼저 A값 구해야겠네. 자, A는 가은아 일단 얼마 나오죠? 이거는 앞에 내용이죠. 전부 더한 게 1이다. 그리고 뭘 하자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문제야. 이거를 아까처럼 직접 구하기에는 이거 표본이 9개입니다. 엄청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이제 요 모집단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여기서 뭘 구할 차례야? 이 모집단의 평균, 이 모집단의 분산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평균, 모분산인 거예요. 다시 이게 지금 모평균, 이게 지금 모분산을 너희가 직접 구해와라. 자, 그런 문제인 거고. 자, 구해보시면 우주야. 혹시 모평균 얼마나 오세요? 혹시 모분산도 구해보셨나요? 2분의 9? 2분의 9? 아마 2분의 9 아닐 것 같은데. 혹시
혹시 이거 가원이 뭐 나왔어? 얘 뭐 나와? 얘는요, 우주 요거 틀렸단 말은 요거는 지금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죠? 앞에서 배운 내용이거든. 자, 한번 해보시면 2분의 1 나오셔야 됩니다. 2분의 1. 자,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x바의 평균은 저 친구랑 똑같고요. 다시 x바의 분산이 자, 5분산에다가 나누기 얼마? 나누기 n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두 개. 다. 이런 컨셉. 요게 이제 이산 쪽과 연결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 그 오른쪽에 22번도요. 저희 이산 때 본 적 있죠? 자, 확률 질량 함수를 주면 역시나도 표를 만들 수 있고, 자, 이산 쪽은 기승전 표입니다. 표를만 똑같이 하는 문제예요. 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주도 맞춰보세요. 22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페이지 컨셉이 딱 그 이산 확률 변수 쪽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그 정규적 컨셉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둘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해봐. 이제 이 정도는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돼. 뭐 언제까지 평균 분산 하는 세월 걸릴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예언컨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산 쪽은요, 이 표를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평균 분산 빨리 구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그게 넘이는 순간 시간 부족, 타임 오버. 이렇게 알려주고 시험 봐도 시간이 걸리는 게 고3 시험이더라고요. 이번에 미적분 본 친구들도 다 그 말했어.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계처럼 기계처럼 보자마자 소리가 이번 페이지는 이산 확률 변수 콜라보입니다. 다음 장에는 정리분포 콜라보가 있고요. 이번에 우주 물어볼 거니까 꼭 맞춰줘. 이거. 이 2분 드렸거든요. 자, 이번 문제는 저희가 이런 식을 앞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요. 이산 쪽에서는. 그리고 이산 쪽은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 표가 중요한 거예요. 표로 갑니다. 자, 위에다가는 뒤에 보시면 x가 2, 4, 6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위에다가 대입도 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팁 하나 드리자면 보통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분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 저희가 평균 구할 때 이거를 이제 곱할 때 총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해 보시면 혹시 우주야 이거 한번 도와줄래? 혹시 x의 평균 얼마 나왔어요? 3분의 14. 혹시 x의 분산도 나오셨나요? 혹시 못 구하시는 거예요? 아, 다 못했어?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봐. 근데 이거
일단 한번 해볼래 마무리? 나도 해볼까? 이게 왜 오래 걸리죠? 이렇게 제곱해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혼자 해봐. 안 돼? 이렇게 어디서? 216 빼기 얘 제곱 14에 196. 이게 분산이긴 한데 좀 안 예쁘긴 하네. 근데 뭐 약분이지 않을까요? 이거 72 여기 나오면 288 288 나누기 12 72 3 24 24 빼기 9분의 196 또 총분해했네. 9 곱하기 24 18 216 빼기 이거니까 20 9분의 20 9분의 20 이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가능해야 돼. 일단 어쨌든 제가 저도 해버렸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 문제는 위에 읽어보시면 표본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크기가 얼마죠? 5개짜리를 추출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x바의 평균 안 바뀌고요. 그리고 x바의 분산은 이거 나누기 5 하시면 얼마 나온다? 자, 9분의 4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자,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이거 관련 또 이제 그 당시에 스토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했던 거를 또 스토리 문제로 유사하게 봐라. 자, 그런 문제고, 얘는 자 밑에 보시면 25번 문제 보이세요? 근데 이게 또 은근히 그냥 시켜봤더니 좀 잘 못하는 식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 10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25번 보시면 자, 한 개의 자리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 x바의 뭘 구해라? 맨 위에 이제 EX바, VX바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장과 동일하기 전에 모집단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자, 이번 문제는 표본의 크기가 있잖아. 여러분, 요게 지금 혹시 표본의 크기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좀 이거를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이번 문제는 저 2번을 던진 게 일종의 표본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2번이니까 2번. 크기가 2번인 거야. 그리고 별말로 쓰면 보건 추출인 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x에 관한 걸 또 표를 만들 건데, 이 x가 이제 뭐에 관한 x인지를 또 은근히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x는요, 이거 하나 필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모집단 x에 관한 걸 만들 때, 혹시 가온이는 요 자리에 내가 뭐 쓸지 알겠어요? 위에 제가 뭐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기억이 나요. 숙제를 줬는데 이걸 잘 못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저한테. 다시, 혹시 요 x에 제가 뭐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모집단인 거지? 자, 그거예요. 자, 하나 필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집단은 누구를 보통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2번이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는 막 이상한 36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집단은 한 번이 기준이에요. 한 번. 기준이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그런 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구할 때는 한 번 했다고 쳤을 때를 구하는 거라고 꼭 필기해놓고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즉 그 말을 이해했으면 이 자리에 이제 뭐를 쓰면 돼?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한 번 던지면 1부터 6까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모집단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확률은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장과 똑같이 푸시하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요? 자, 그럼 저희 한번 요 표만 만들어 볼까요? 자, 위에 올라가서 26번 문제 보이세요? 자, 이 표만 한번 만들어봐. 이 표만.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저번에 제가 그냥 드렸더니 기억이 나요. 다음 시간에 질문이 바로 나왔어요. 이게 은근히 또 이제 뭐 잘 안 되시는지. 자, 우리가 모집단에 관한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 2번이라는 거에 너무 의식하지
마지막 이 두 번은 표본의 크기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파트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했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뭘 꺼낸다고 치면 한 번 꺼냈을 때가 모집단인 거고 그런 식으로. 26번도 한번 모집단의 표까지만 그리면 그 다음은 앞장 문제예요. 자, 2, 4, 8 2, 4, 8 자, 한번 그러면 표 만들어 볼까요? 자, 모집단 X. 자, 혹시 위에다가 우주에 제가 뭐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문제 주머니에서 꺼내는 시행이거든. 그런데 뒤에 보시면 크기가 2라는 거는 두 번 꺼낸 거고요. 복원 추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집단은 이제 한 번 꺼냈다고 쳤을 때 그때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주야 밑에 있는 확률은요 뭐 쓰면 돼요? 전부 다 뭐 3분의 1 맞을까요? 그렇죠. 뭐 2, 4, 8, 3분의 2자 확률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앞장과 동일하게 푸시라는 거예요. 가은이도 이해했어? 자, 이거 해보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107쪽까지입니다. 이거 다음 장은 월요일날 할게요. 자, 107쪽 가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상 확률 변수 표랑 콜라보 있잖아. 이번엔 누구랑 할 차례야? 방금 했던 내용을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랑 콜라보를 시키면 대충 끝이 납니다. 자, 아마 느낌 오실걸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사실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우리가 오늘 외웠던 그 관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그냥 씹어보드릴게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자, 빵 한 개의 무게는 방금 말했지만 우리가 모집단은 보통 한 개가 그게 기준입니다. 자, 한 개의 무게가 자, 표본이 200이고 평균이 200이고 편차가 50인 정규를 따른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자, 모집단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필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문제 읽어보시면 가운데 어떤 걸 하죠? 임의로 추출한 빵 100개. 이게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빵 100개니까 n값을 100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 100개의 무게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여기다가 쓸까요? 자, 이 x바도 지금부터 위에 써있지만 한 가지 수학 상식을 좀 주입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며 이 x바의 분포도 정규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규다 n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자리는 오늘 배우신 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대로. 자, 오늘 배운 게 뭐지? 가은아? 자, 왼쪽에 x바의 평균은 뭐라고 쓸까? 200이라고 쓸까요? 그럼 혹시 오른쪽에 분산 자리는 뭐 쓸지 암산되세요? 그쵸. 자, 위에 있는 2500에다가 n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자, 이 공식은 변함이 없는데 이번 문제는 그냥 정규 쪽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제 뭐 할지 아시겠죠? 표준화해서 표 보고 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 문제예요. 혹시 우주도 흐름 이해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시고 밑에 있는 29번 한 번 더 해보세요. 사실 이제 이게 나오면 똑같은 문제긴 하죠. 28, 29 둘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 내용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다음 장도 뭐 사실 뭐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월요일 금방 오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숙제를 아마 대충 어디서 다 드릴 거예요. 한번 일주일 풀어보라고. 그리고 토요일 오시면 질문 싹 받고 제가 좀 고민이 뭐냐면 교과서를 먼저 할까 뭐부터 할 고민인데 근데 교과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교과서 몇 장 안 되거든요. 여기 하고 숙제는 이제 수능 특강 앞에 거 병행해서 드리면서 수능 특강은 다다음 주부터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늦어도 6월 초에는 그냥 수습관이 다 끝납니다. 시험 거기까지. 남은 3, 4주는 그냥 반복, 무한반복. 그냥 무한반복, 무한반복. 토할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를 보자마자 탁 보면 그냥 나오게 외우세요. 이번에는 제 생각에도 어려울 거예요. 분명 조금 더.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상황 자체가. 자, 두 문제니까 한 명씩 물어보면 될까? 대충 다 원한 것 같은데. 자, 혹시 가은아, 28번 정답 뭐 나오세요? 6.686. 686. 혹시 우주는 20번 뭐 나오세요? 오케이. 자,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두 개 한 번 더 해봐. 자, 이번에 한번 온전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 두 개까지 풀고, 근데 아직 조금 시간 남았는데, 아까 만렙 PM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뭐 마저 하던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50분에 칼까지 끝내드릴게요. 사실 뭐 별로 할 게 없어. 오른쪽에 있는 31, 32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해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쓴 제가 좋아하는 필기를 따라하세요. 위에다가 모집단, 가운데 크기, 밑에는 X, Y 반환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깔끔해요. 경험적으로. 자, 풀어볼 시간 1분 50초 드립니다. 두 문제예요. 31번, 32번. 그리고 이번에는 확정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는 뭐 월요일날 시험 대비라고 1시간 더 했잖아. 근데 이번엔 그냥 안 할까 싶어요. 그거 뭐 1시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딱히 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뭐 진도가 많으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시간 쪼개 써야 되니까 의미가 있는데 할 게 없어. 이게 반대. 내 생각에는 이번에는 고3은 두 반 다 그냥 따로 그렇게 안 하고 원래 정규 수업만 가지고 그냥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충분. 그러니까 머리에 계속 저는 여기 항상 느끼는 게 여기 할 때만 느끼는 게 계속 맴도는 게 그냥 이산적으로 표 그려야겠다. 그냥 지겹긴 한데 표를 그려야 됩니다. 표를 하자. 정규 쪽은 이제 그나마 이제 평균이랑 분산을 주니까 좀 그나마 괜찮긴 한데 표준화를 통해서 이 또 표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 두 개가 양대 산맥이야 그냥. 3단원 전체를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항상 그냥 그걸 명심하면 돼. 생각보다 할 게 많지 않아. 귀찮은 뿐이지. 물론 다음 시간이요. 딱 한 장 남은 거는 약간 그냥 워크북처럼 하나 그냥 기억하면 되고요. 자, 혹시 일단 이거 혹시 못 푼 친구? 좀 남았다. 우주 다 했어요? 두 개 다? 그럼 자, 우주 물어볼까? 31번 정답 뭐 나오세요? 0.861 가은이도? 오케이. 자, 32번은 가은아 뭐 나와? 우주는? 남이었네요. 이거 사실 둘 다 관계가 있잖아. 지금 가은이랑 우주는 정답이 다른 게 방향이 반대예요, 서로. 어디 방향이 맞을까? 가은아. 우주가 맞는 것 같아? 네, 자, 우주가 맞죠. 이거는 두 친구가 정답이 왜 나왔는지 나는 알거든요. 방향이 반대야, 서로. 근데 이번 경우는 0.9452가 맞겠죠. 큰 쪽에서 왼쪽 쫙이거든요. 그러니까 0.5를 더해주는 게 맞아. 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자, 만렙 AM은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107쪽까지. 한번 월요일까지긴 한데 뭐 요거 막상 몇 장 안 했잖아요. 한 2장 되나? 한 장. 2장.
한 3장이긴 한데 3장 중에 한 60% 같이 있으니까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맞아, 풀어보시면 되고. 자, 막내 PM 잠깐만 갈게요. 지금 시간 37분입니다. 한 13분 남았으니까 아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그냥 2문제 마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99쪽입니다. 자, 페이지는 99쪽 가보시면 자, 왼쪽에 70번 상문제 보이세요? 자, 어려운 거 지금 하겠습니다. 자, 70번 상문제니까 제가 고민할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왜 3인지? 자, 요건 다시 지난 시간 내용이야.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나중에는 시험 때는 내가 문제를 보고 어디 파트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시험 범위가 좀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야. 이사 쪽은 뭔가 막 표를 막 그릴 수 있게끔 나와. 뭐 주사위라든가 동경 같은 거. 이 정규 쪽은 그냥 저 표가 나오면 정규야. 저 표가 나오면. 그리고 오늘 배운 표본 집단 이거는 표본 평균 그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으니까 사실은 헷갈릴 건 없거든요. 그럼 배운 걸 다 이용하세요. 아, 이거 저희 해본 적 있네요. 저번에 한번. 저번에 얼마 전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하공부 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했었고 좀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멀리 가면 독립시행에서 나오는 좀 유명한 스타일 중 하나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뭐 10점을 얻고 뒷면 나오면 3점 잃는데 뭐 그랬을 때 뭐 최종 점수가 얻은 점수가 뭐 이렇게 되는. 그리고 항상 그 말씀드리는 특유의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이번 수능 특강에도 있을 겁니다. 이 유형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본 난이도가 있어. 얘는 기본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다시.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위에 보시면 10점을 얻을 확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점을 얻으면 2점을 얘는 얻으리니까 어쩌면 플러스 10점이라고 보면 되겠네. 얻을. 그리고 얘는 1을이니까 마이너스 2점을 받을 확률이 4분의 3. 합치면 1,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0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빵점. 이 게임 몇 번 했다? 나 1200번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자, 마지막에 묻는 요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얻은 점수란 게 필요합니다. 즉, 얻은 점수가 156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봤더니 요거 보이시죠? 아마도 정규화, 표준화에서 풀 겁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일단 얻은 점수가 필요한데 위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이잖아. 혹시 이 문제는 자 도입부가 중요한데요. 혹시 가은아 도입부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작하게? 얘는 약간 자 우리 이제 이거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이 1200번을 던지면 둘 중에 하나 맞나요? 자 이제 거기서 문자를 빌려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0점이
자, 10점이 나오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제가 지금부터 x번이라고 할게요. x번. 다시. 자, 그 말은 우주야. 그럼 마이너스 2점이 될 횟수는 몇 번일까요? 자, 10점이 x번 나왔어. 마이너스 2점은 몇 번 나올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두는 이 도입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얻은 점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거 두 개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얻은 점수란 걸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자, 어쨌든 플러스 10이 x번 나오면 10 곱하기 x 맞나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다시 자, 얘가 이만큼 나오면 두 개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요게 뭐냐면 얻은 점수가 돼. 최종 점수가 점수입니다. 이렇게 가는 요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해본 적 있어요. 2학년 때. 좀 그때 아마 3이었을걸? 이 문제가. 다시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 얼마 나오죠? 그러면 12x 마이너스 2400 맞나요? 12x 빼기 2400이 되고, 자, 왼쪽에 있는 요 식에다가 뭔가 모르게 대입도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대입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 반대편 2항에서 나누기 2 하시면요, 이 식을 x에 대해 정리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즉 x의 입장에서는 얼마? 이렇게. 그럼 결국은 잠깐만요. 뭔가 숫자가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 이거 12x죠? 2x가 썼네. 숫자가 너무 크더라. 요거 나누기 12입니다. 그럼 12 나누면 330이네. 자, 이렇게 될 확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암묵적으로 여기를 x라고 둔 거잖아. 약간 암묵적으로 주인공이 정해진 거예요. 저는 지금 어쩌면 플러스 10점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제 뭐 하는 차례가? 이항 분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런 흐름 자체를,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다시 자, 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항 분포를 만들어 볼게요. 총 1200번 있죠. 그리고 자, x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 4분의 1을 쓰면 뭘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x가 나오는 평균과 분산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오늘 배운 대로 이제 쭉쭉쭉 가실 거예요. 오늘 배운 대로. 다시 자, 여기서 한번 평균과 분산 구해보시면 평균이 얼마 나오죠? 300. 그리고 분산이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 225, 15의 제곱 맞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요걸 표준화하시면 끝이 납니다. 이건가 이렇게. 그래서 표준화해서 부르는. 자, 요 흐름을 기억해줘. 잠깐 정리해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유명한 흐름 중 하나예요. 이건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죠? 아마 조만간 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시행부터 이어지는 되게 유서 깊은 작업 중 하나예요. 특히 도입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빌렸으면 보통 이제 횟수를 쪼개는 거예요. 한쪽을 x번, 다른 한쪽은 y가 아니라 1500 빼기 1200 x번 이렇게 두고 이런 점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를 다 채워보시면 x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데 요 x가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걸 이제 정규로 볼 수 있다는 게 여기 파트 내용이거든요. 이해돼요? 정규로 봐서 표준화해서 펴보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오른쪽에 74번은 숙제 풀어봐. 어려울 거 그냥. 자, 지금 시간 40 몇 분이지? 8분인데. 끝냅시다.
일단 숙제는 잘 체크해봐. 만렙 AM은 107쪽까지인데 아까 거의 한 60%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풀어보시고 만렙 PM은요. 자, 제가 숙제로 드릴 게 96부터 99까지다. 잠깐만요. 이거 참, 이거 빼드릴게요.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뺄게요. 요만큼 합시다. 괜찮아요? 화요일까지. 이거 뺀 거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끝날 거니까 한 번에 샥 들어서 마무리 짓고, 특히 밀린 거 오늘 우리 많이 했잖아요. 남은 것도 마저 해보시고, 많지 않으니까. 혹시 잘 안 되는 건 질문도 하시고요.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